세네카의 평정심 철학, 삶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봐요. 1. 복잡한 세상, 흔들리는 마음. 평온함을 지키는 비결이 있을까요?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 마음은 자주 지치고 흔들려요. 복잡한 생각과 끝없는 선택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때 문득 영혼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삶은 훨씬 쉬워진다는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혼란과 권력의 한가운데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에게 평온이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죠. 옳은 것을 지켜내려는 태도에서 오는 선물이었다고 해요. 오늘 소개할 책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말하는 바로 그런 세네카의 평정심 철학을 담고 있답니다. 마음이 복잡한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지혜를 건네주는 책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덜어내고 지켜내는 힘일지도 몰라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2. 불행을 행운으로 바꾼다고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만일 우리가 우연적인 사건이나 불행으로부터 필요한 거리를 둔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루기 쉬워지고 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불행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는 힘과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어요. 일어난 일이 오로지 좋기만 하거나 오로지 나쁘기만 한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평정심을 잃게 하면 그 안에서 좋은 것, 유익한 것 또는 배움직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행으로 보이는 모든 것도 그대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불행이 완화되고 좋은 것으로 바뀔 거라고요. 우리는 운명을 불평하지 말고 다가올 모든 일을 우아한 평정심으로 감내해야 해요. 그러면서 나쁜 일을 가장 좋게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불행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면적 거리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불행이 너무 깊이 뒤흔들리지 못하게 침착과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을 나쁘거나 좋은 일로, 사고를 재앙이나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렸어요.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모든 불행은 우리가 평가하는 만큼만 불행하다는 세네카의 말도 기억해야 해요. 세네카에 따르면 많은 것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달려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불행하다는 것이죠. 3.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고통,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세네카는 말했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겪은 고통의 복귀이죠.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누가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다면 시인처럼 이렇게 말해주라고 세네카는 조언합니다. 언젠가 이 고통마저 웃으며 기억할 것이다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사람에게도 생각의 관점을 돌려보기를 권했어요. 그대를 괴롭게 하는 고통에서 잠시 눈을 들어 그대 주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로를 바라보라고요. 그대 훌륭한 다른 형제들과 그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세요. 운명이 생각보다 그대를 자비롭게 대함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죠. 4. 운명을 잘 다루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세네카에 따르면 불행을 관용, 절제, 용기 훈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불행은 미덕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운명의 일격을 더 강하게 느낄 거예요. 우리는 너는 약하지 않다,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운명에 맞서야 합니다. 세네카는 철학이 우연히 가하는 모든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철학은 어떠한 발사체는 그 힘을 취해 푹신한 직물로 손쉽게 잡아내기도 하고, 어떠한 발사체는 흐트러뜨려 발사된 곳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는 비유를 사용했죠. 구름과 불행은 행운과 인생의 좋은 시기만큼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무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불운 또한 변덕스럽고 누구도 불운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5. 죽음과 덧없음, 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을 가장 잘 다루고 세상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에 따르면 이것은 죽음과 덧없음, 즉 나의 죽음과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깊숙이 성찰해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세네카는 인생을 잘 살려면 죽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삶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생명이 있거나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은 새로이 생겨나고 다시 소멸하며 변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변화는 어떤 상태가 종결되고 소멸된 후 다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하며 따라서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탄생한다고 세네카는 보았어요. 이러한 사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러한 덧없음을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수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6. 죽음의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죽음과 덧없음이라는 현상이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죽음과 덧없음이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세네카는 표현했어요. 우리는 사람, 사물, 관계에 집착하고 그래서 종종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에 휩싸이게 되죠.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가 원래는 보호하고자 했던 삶을 오히려 방해하고 망쳐버릴 수 있어요. 세네카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과의 관계를 바꿈으로써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고 대부분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감히 그대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마음에서 몰아냈기 때문이라고 했죠. 죽음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사물과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것 역시 견딜 수 있을 거예요. 7. 소유에 대한 집착, 왜 버려야 할까요? 고도로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특히 소유의 정도가 높은 가치를 띠고 많은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꼽힌다고 해요. 이런 곳에서는 물질에 대한 대처가 평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정신적 문제 및 잘 사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소유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세네카는 보았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많은 경우 재정적인 기대와 소망에 기반하고 많은 화와 싸움이 물질의 상실 또는 바랐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질투는 아주 많은 경우 소유로부터 발생하고 욕심은 대체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명예와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는 많은 경우 가진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한 사람의 가치는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자산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박은 세네카가 살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고 오늘날에는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세네카가 소유욕을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이라고 묘사한 것도 놀랍지 않죠. 그는 우리에게 소유욕과 작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8.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소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스토아파는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둘러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비로소 선하거나 악해진다고 여겼죠. 소유물, 자산, 부 또는 빈곤을 잘 다루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많이 가짐 또는 적게 가짐에 대해 지닌 내면의 태도라고 세네카는 강조했어요. 세네카는 소유구 자체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말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에서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말이죠. 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유물이 많을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없을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안은 부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마찬가지여야 하죠. 자족하고 자연을 따라 살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세네카는 말했어요.